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경남 양산 서창중학교에 있는 신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전학공 경남 초중등 영어교과교육연구회에서 2월 수업 나눔을 했는데요. 주제가 본문학습지 사례 나눔입니다. 이 시기에 본문학습지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영정강 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10년 가까이 기본으로 해오는 그 의미단위 본문활동 포맷이 있거든요. 그 포맷의 그 변천사를 조금 보여드리고 온라인에서 그리고 모든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가 다르시더라도 한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나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상치 않게 영상을 촬영을 결심했기 때문에 조금 버벅거리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더라도 3월 전에 이렇게 영상 촬영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촬영을 결심을 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제가 모든 활동을 결심하기 전에 해왔던 의미 단위 활동 학습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장 안에 모아찍기를 하거나 아니면 본문이 빡빡할 경우에는 앞장, 뒷장으로 양면 복사로 해서 나눠주게 되는 학습지 양식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는 개인 학습 학습지고요. 다음 글의 빈칸에 밑줄치 우리말에 해당하는 알맞은 어휘나 문장을 교과서를 먼저 보면서 학생들이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드디어 제가 계속 여태껏 써오고 있는 의미단위 본문활동 그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이 형태는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끊어 읽기를 아이들이 잘하는 친구들은 그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재화가 되어 있지만 영어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문법 설명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끊어 읽기를 설명을 하면 이미 거기서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표 형태로 제가 미리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말 해석에 맞게 영어 덩어리를 찾아서 적는 연습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 모든 그 제 수업의 특징이 학생들이 개인 학습지든 아니면 모든 활동이든 먼저 학생들이 활동을 다 한 뒤에 그 뒤에 저는 설명을 한 15분 길면 2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가 강조한 의미단위 본문활동이란 뭐 특별한 그 새로운 개념은 아니죠, 선생님들. 청킹 그 단위 아시죠? 의미단위 끊어읽기로 그 배열을 해서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활동인데요. 제가 의도해서 이 그 활동을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건 아닌데 보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 영어 성취 기준의 영어 읽기 영역에 제일 첫 번째로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들과 하는 활동이 그냥 시간 떼어 먹기가 아니고 실제로 아이들한테 무의식적으로 암묵적으로 의미 단위 구조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리고 수업에 몰입을 하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중심 수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계속 해오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린 효과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2번을 제일 강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하반 학생들 수업을 많이 영정강이었을 때 했었는데요. 이 하반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 학급에 있는 모든 학생이 영어 수업 때 잠시라도 참여를 할 수 있는 활동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그 의미단위 활동 그 표를 제작을 하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효과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제가 모든 활동이 기반이 된 의미 중심 활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자, 학생들 그 조별로 학습지 양식을 한 장 나눠줍니다. 조별로 우리말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을 봉투에서 찾아서 풀로 붙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풀 또는 그냥 배열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본문을 의미 단위로 표로 제가 작성을 한 다음에 해당하는 영어 덩어리를 이렇게 잘라 놓습니다. 이렇게 잘라 놓은 것을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에 배열을 시키는 양식입니다. PPT가 그 앞에 있는 화면 돌아가진 않네요. 제가 넘기려고 했었는데
양식입니다. 그래서 배열을 다 하고 제일 먼저 배열이 완료된 그 팀에게 이제 스티커를 주거나 아니면 개인 활동을 이제 시작하게 합니다. 사전 작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별로 단어 조각 그리고 의미단위 판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일이 모든 반에 다시 출력을 했었는데요. 저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해서 들고 다녔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무거워서 잘 날아가지도 않고 보관이 좀 용이했었고 칼라 용지로도 출력을 해서 아이들한테 조금 단원별 색깔로 다르게 해서 그 배열하는 재미를 좀 느끼게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 배열하는 그 시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습니다. 본문 내용을 한 차시 정도 저희가 중학교 같은 경우 나가면 한 페이지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열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그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차시를 2차시, 3차시를 묶어서 하시겠다. 그러면 한 뭐 15분, 20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활동을 전체를 싹 다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 원래 하시던 수업 형태로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한 차시 한 차시마다 이 의미단위 활동을 한번 10분, 15분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만의 스타일로 수업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재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배열을 하고 난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여태껏 모둠 활동을 했었는데 모둠 활동이 이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활동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모둠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그 활동으로서 아이들 워밍업 하는 단계라면 실제로 개인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옮겨 쓰는 그런 오감이죠. 쓰는 활동을 좀 시키고자 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 학습지를 개인별로 한 장씩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판을 보면서 학생들이 여기에 필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배열한 걸 그대로 보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은 아이들이 이제 그 의미단위 한 것을 바탕으로 여기 채워넣기를 하면 되거든요. 사실 답이 다 나와 있죠. 의미단위만 잘 배열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해석도 의미단위를 우리말 어순대로 하게 되면 영작이나 이제 해석 연습에도 조금 효과적일 것 같아서 초반에는 해석도 이렇게 비워뒀었는데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 차시가 조금 부족한 단원 같은 경우는 해석 자체를 아예 적어줬습니다. 지금 현재 적어주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리고 모르는 단어나 또는 좀 이렇게 문법 내용은 아이들이 이걸 다 한 다음에 제가 남은 시간 15분 정도 안에 또는 20분 길으면 20분 안에 풀이를 하고 아이들에게 반복학습을 시켰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배열한 그 모둠 그 의미단위 덩어리를 보고 필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늘 해오던 본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인 활동 속에서 아이들이 반복학습을 할 수 있을까? 반복학습의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20년도에 코로나 터졌을 때 만든 학습지인데 양식은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클래스 카드를 하나를 추가를 했었어요. 클래스 카드 안에 문장 안에 의미단위 덩어리를 제가 넣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는 본문 듣기 mp3 파일이라고 해서 이때는 저희 학교가 구글 클래스룸이 플랫폼이 아니었는데 학생들에게 제 수업 영상이나 또는 mp3 이제 본문을 계속 듣게 하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학습지에 이렇게 QR코드로 넣어서 나눠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도 했었고요. 네, 그 뒷장은 늘 같은 포맷으로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한번 풀어보고 제 설명을 듣도록 하게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해석이 다 나와 있죠. 오늘 제가 전학공 모임을 했었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본문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이 의미단위 표를 만들 때 사실 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게 어떤 부분인지 이해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한테 조금 더 챌린지를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시간이 제가 되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난이도가 쉬운 본문의 경우 어떻게 조금 더 심화해서 의미 단위를 할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학습지 7번째 양식으로 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의미 단위를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활동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의미 단위 이제 조각을 한 그 활동지 안에 제가 보기처럼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표를 보고 보기에서 골라 적으시오라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이 조금 의의가 있는 게 어떤 선생님께서 오늘 전학고 모임에서 이런 또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의미 활동을 하는데 이제 교과서를 보고 옮겨 쓰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조금 기계적으로 쭉 적는 경향이 있었다. 그거를 조금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요? 라고 여쭈셔가지고 제가 이 학습지 예시를 들었거든요. 이 학습지를 제가 원격 수업 때도 나눠주었는데 교과서 선생님 들고 가야 돼요 하면 제가 필요 없어 프린트만 잘 챙겨가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 이미 의미 단위를 제가 적절하게 넣은 영어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이 덩어리를 학생들이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하면서 빈칸에 표에 채우는 그런 재미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교과서 이제 수준이 조금 하기한테 힘든 친구들은 의미 단위 끊을게 아직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쓰면서 이게 여기까지 끊어 읽는 거구나 라고 조금 체험을 통해서 습득을 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학습지 양식을 모든 활동이 아니어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는데 별건 없는데 체크 표시를 학생들 보고 하게 하는 방법을 했었거든요. 자기 만족이죠.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온라인 학습으로 넘어갈 텐데요. 온라인에서 클래스 카드 활용 부분 한번 어떻게 제가 의미 단위 본문 활동을 활용을 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클래스 카드 한번 화면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하는 이 영상의 학습 또는 연수 포인트는 본문 활동 활동지를 온라인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보여드린 거라서 클래스 카드에 가입하시고 이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 설명은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워낙 다른 선생님들이 설명을 동영상을 이제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손에 익숙하신 분들은 충분히 해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전에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거든요. 네. Beginning a new school year is stressful to many students. 이런 식으로 단어식으로 단어 암기를 보통 클래스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활용을 해왔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의미 단위에 조금 초점을 둔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작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총 5구간 정도로 해서 의미 단위 덩어리로 이렇게 제가 다 넣어놨거든요. 이 제작 방법은 복사 붙이기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학생들 눈에 비치는지 한번 슬라이드로 보겠습니다. Beginning a new school year is stressful to many students. 자, 이렇게 한 문장을 의미 단위를 끊어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덩어리들을 한 문장으로 보여줍니다. Beginning a new school year is stressful to many students. 네,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How can we?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어서 온라인 수업 때 이제 라이브 워크시트 활용도 저도 해봤었거든요. 이때는 등교를 아이들이 못했을 때 한창 한 3, 4개월 정도 열심히 썼던 것 같습니다. 라이브 워크시트 활용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라이브 워크시트의 의미 단위 활동이 화면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우스로 끌어서 빈칸에 넣기 활동으로 명령을 입력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타이핑으로 또 생각을 해봤었는데 타이핑을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보는 친구들도 여전히 있고 타이핑 오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글을 쓰는 그런 라이브 워크시트보다는 좀 끌어서 놓기, 의미 단위 덩어리 파악하는 데 더 초점을 둔 활동이었습니다. 새학년의 시작은 Beginning a new school year이 보이네요.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is stressful. 누구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too many students. too many students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학생들이 여기 보기에 흰색이 되었을 때 그런 희열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활동을 하고 이제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뒷장에 제가 늘 고정해서 하는 파트는 빈칸을 비워놓고 아이들 보고 타이핑을 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 의미단위 활동을 개인 활동으로만 하고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없을까? 과연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버전을 제가 만들어 보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실습상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보드를 저는 활용을 좀 잘 했었는데 모둠 활동을 젠보드를 활용해서 특히나 본문의 의미단위 활동을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전학공에서 실습을 한 흔적이 여기 있는데 한 프레임 3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아, 여기도 다 지금 들어가 있네요. 제작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모둠별로 이제 아이들한테 선정을 하겠죠. 1조는 여기 프레임 1, 2조는 프레임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밑에 의미 덩어리를 보고 너희가 한글 해석을 보고 옮겨 쓰기를 해. 다 옮긴 모둠은 손을 들어주세요 라든지 아니면 채팅에 글을 남겨주세요 해서 스티커를 주는 그런 방식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시간상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수업 스타일을 넘어가실 때도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이 젠보드 제작도 매우 단순하거든요. 기존에 있었던 한글 파일을 제가 캡처해서 여기에 복사 붙이기 하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앞서는 원격 수업에서의 모둠 활동을 보셨는데요. 이제 등교 수업 때 모둠 활동을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런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사회적 거리 유지 형태로 모둠 활동을 한번 제가 설명을 몇 개를 드려볼게요. 만약에 오미크론이나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저희 학교 수업하는데 지장이 안 되면 제가 원래 했던 등교 수업 시 했던 모둠 활동을 하겠으나 아직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재구성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인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칠판입니다. 칠판에 의미단위 조각, 그 다음 의미단위 활동지를 부착을 합니다.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시간을 30초씩 1인당 주고 로테이션을 한 뒤에 제일 먼저 완성한 그 줄에 칭찬 스티커를 부여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형태를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계기가 예전에 고무 자석을 가지고 의미단위 덩어리를 붙이겠다 활동이 있었는데 이 활동은 이제 단점이 이 학생들밖에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앞서 보여드렸던 활동은 전 줄에 있는 학생들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조금 다 참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본문활동 레시피는 현재 저는 천재교육 이재영 교과서 2학년, 3학년 거를 썼는데요. 활동지나 활동지 조각, 의미단위 활동 조각, 그리고 교구제 등이 여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되는 거는 유료인데 활동지 같은 경우는 티셀파에 무료로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PPT 파일보다 훨씬 자세하게 제가 과정중심평가 의견도 올려놓았고 제작 과정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았거든요. 한번 시간 되시면 본문활동 레시피라고 티셀파에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천재교육 이재영 쓰시는 분은 따로 이걸 일일이 지금 저처럼 만드시는 작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저기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모둠활동 재구성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줄별로 활동을 하는데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매우 유사한데 칠판에 아이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책상을 이렇게 배열을 한 뒤에 한 명씩 그 해당하는 줄에서 순서대로 나와서 아이들이 이제 배열을 하는 활동인데요. 저는 복습 활동으로 이거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실제로 중1 원어민 선생님 수업 때 제가 다른 선생님 대체해서 수업을 같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런 유사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복잡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이들이 몰입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확신이 들어서 실제로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들만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선생님은 도대체 언제 설명을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텐데 저는 칠판에 악필이기도 하고 칠판 판사하는 시간 자체를 줄이고자 PPT로 100% 수업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의미 단위가 길어지게 되면 아이들이 배열하는 활동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필기하는 활동 10분 정도 하게 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본문 활동이 20분, 짧으면 15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PPT로 100% 수업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PPT 만든 그 유형이 3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PPT는 Speak Out, 아이들의 아웃풋을 위해서 만든 또 다른 활동이 되겠습니다. 앞서 아이들이 의미 단위 덩어리로 배열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는 스피크 아웃을 해봐야죠. 쓰기도 해보고 손으로 움직여도 해보고 이제는 말로 써도 뱉을 수 있는 단계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학생들한테 수업을 했던 것처럼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새학년의 시작은 이라고 제가 여러분 한글을 읽으며 여러분들은 해당하는 영어 의미 덩어리를 혹시 기억이 나는 친구는 그 학습지를 보지 않고 읽어보고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학습지를 보면서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새학년의 시작은 Beginning a new school year.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Is stressful. 누구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Too many students.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과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작하는 게 많이 힘들거든요.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 도대체 본문에 어떤 문법 설명이나 단어 설명 언제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소리내어서 읽은 다음에 왜 학습지, 제가 많이 학습지 기억을 떠올리셔 보면 의미 단위를 한 뒤에 뒷장에 학생들 보고 reading comprehension이라고 해서 아이들 보고 이제 직접 단어를 채우고 문법 설명을 본인이 먼저 채우도록 하는 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채운 활동지를 같이 보면서 읽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버전입니다. 뭐냐면 선생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글 자료 한글 파일을 작성을 잘 한 다음에 캡처해서 그냥 PPT, 파워포인트 붙이면 다예요. 그게 끝이거든요. 예술은 art, it's all around us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을 그대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기를 했습니다. 이 양식도 천재교육 쓰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영어 문장까지 다 적혀있는 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거 역시 이렇게 활동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는 한 문장 한 문장 단위로 제가 풀이한 게 아니고 전체 한 단락을 의미 단위로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 한꺼번에 캡처본을 보고 이제 풀이를 했었습니다. 이거의 효과는 역시 반복학습입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풀었기도 했는데 한번 눈으로 보면서도 따라서도 읽고 제가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응용해서 몇 가지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PPT 본문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이 준비가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저랑 같은 학년을 가르쳤던 선생님께서 이렇게 활동을 준비를 하시길래 한번 저도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만들 때는 힘든데 학생들이 조금 재밌어하는 구석이 있어서 한번 한 두세 번 정도는 제가 시도를 했었거든요. 약간 라이브 워크시트 끌어쓰기 버전의 PPT 버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제이든의 가족은 이런 식으로 끌어서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 제가 제작을 했는데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꼭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 활동인데 제가 이 설명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20분 넘게 제가 설명을 거의 드리는 것 같은데 설명 하나를 더 드리자 싶어서 또 넣어봤습니다. 추가 활동인데요. 응용 버전이에요. 제가 여태껏 의미 단위 본문 활동은 기본으로 늘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위에 조금 더 응용 버전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본문 활동이 본문 난이도가 낮거나 중1인 선생님들한테 추천을 조금 드려요. 구조별로 의미 단위, 부사어, 주어 이런 식으로 구조명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배열한 거 여기 적기도 한 다음에 쓰기도 하고 내친김에 여기 쓰기 한글 뜻도 적게 해도 되겠죠. 이 응용 버전 선생님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말 해석을 역으로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봤었거든요. 이건 저도 시도해보지 않았지만 끊어읽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우리말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문장 순서 배열은 원래 하던 대로 그 단어와 우리말의 의미에 매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문장들의 라인 바이 라인이 이야기 흐름이 맞게 재배열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시간이 조금 여유 있는 1학년, 중1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중2, 3 같은 경우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추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로 한 2개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태껏 했던 거는 기본 활동이었고 그 다음에 3콤보라고 해서 이거는 한두 번 해봤었는데 선생님들 수준별 직소 수업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수준별 직소 수업에 의미 단위를 첨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특별식도 마찬가지고 한번 볼게요. 수준별 직소 활동을 만들었는데요. 총 4명이 한 조가 되면 전문가 그룹 2명, 표별 그룹 2명이 있습니다. 전문가 그룹 중에서도 제일 이제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 같은 경우 해석 담당을 자기들 보고 정하라고 했어요. 자기들 대충 아니까 친구들끼리 누가 실력이 좋은지 대충 아니까 해석 담당. 그 다음에 2번째는 문제풀이 담당. 그 친구는 그 종이를 받겠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배열 담당, 의미 단위를 말씀드립니다. 미화 담당이 뭐냐면 배열된 거를 풀로 붙이는 친구예요. 제일 영어 수준이 하인 친구한테 역할을 주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해석 담당은 이제 이 종이를 받게 되겠죠. 이 종이를 보고 해석을 여기 달게 되겠습니다. 즉 전문가 그룹 1명과 2명이 같이 이 프린트를 보고 채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채워진 결과물이죠. 그런 다음에 문제풀이도 같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 수업의 기본인 배열 담당은 이 표를 바탕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배열을 하게 됩니다. 미화 담당은 배열된 걸 그대로 풀로 붙이는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의미 단위 활동을 개발하게 된 제일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반 친구들을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미화 담당 친구들이 본인이 테이프 풀로 붙이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의미 덩어리를 보고 단어를 한 개라도 바라는 의미라서 저는 이 활동도 조금 코로나가 완화되면 계속해서 뭐 한 학기에 뭐 한두 번 정도 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늘 하다시피 그 전체 활동을 하고 난 뒤에 개인 의미 단위 표 채우기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뭐 그 의미 단위표 뒤에 개인 유인물 이런 형태로도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그거는 이런 형태는 선생님들도 많이 사용하시던데 의미 단위표 뒷장은 선생님들 어떤 양식으로든 선생님 유용으로 바꾸셔도 되니까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채웠죠. 그 다음에 목소리 녹음하는 거 과제까지 제가 줬었네요. 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감 게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복습 활동으로 단순히 문제풀이나 그런 활동도 좋지만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은 본문을 전체를 한번 훑어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근데 본문 페이지별 난이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페이지를 4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상중하로 제가 구분을 페이지를 제가 임의로 단어나 그 문장 구조를 보고 정합니다. 복습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의미 단위표를 제작을 각각 한 뒤에 난이도가 상인 친구들한테는 핑크 봉투 안에 의미 단위 덩어리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그 2개 조죠. 그 다음 난이도 상 또 2개 조에는 오렌지 색깔의 봉투를 줍니다. 그 다음에 옐로우는 난이도 중, 하는 그린 해서 총 7개 조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늘 하는 활동이죠. 배열을 봉투에 찾아서 표에 붙이고요.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적게 이런 활동도 조금 해봤었고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이 배열한 활동 다음에 한 문장씩 이 전체를 한번 쭉 영어 문장을 적게도 했었고요. 사실은 그 앞서 보여드렸던 게 의미가 문장이 흐름이 뒤죽박죽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섞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다 가위로 잘라서 사절지에 이야기 흐름대로 붙이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 수업은 제가 공개 수업인가 아니면 이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전에 마무리 수업으로 좀 의미있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사절지 붙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뒷장에
사절지 뒷장에 드디어 뭐 지식시장이라는 게임 아시죠?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해당하는 각 본문의 문제를 만들어서 난이도 상은 30달러, 뭐 이렇게 상중하로 정하게 됩니다. 가짜 돈도 나눠주고요. 그런 다음에 팀에서 2명은 다른 팀에 가서 그 팀이 낸 문제를 풀고 나머지 2명은 남아서 오는 친구들에게 문제를 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은 금액을 획득한 조가 우승팀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기뻐서 학생들이 재밌어하는 표정은 아직 잊을 수가 없네요. 이런 식으로 제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내용들을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스킵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스킵한 내용들은 조금 원론적인 부분도 있고 차근차근 어떤 식으로 제작하는지 그 방법들을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그 방법들은 T셀파에 그 본문 레시피에 PPT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저랑 이제 이렇게 뭐 연관이 이제 온라인상에 되신 분들은 아마 그 자료도 분명 한두 번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수업 나눔한 내용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저작권이 저한테만 있고 이런 게 아니라서 좀 쑥스럽기도 한데 조금 당장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촬영을 용기 내서 해봤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전달이 잘 되었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선생님들 이제 개학이 며칠 앞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2022년도에는 정말 모든 활동 활발히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